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황진이 선인과의 대화입니다. 이 내용은 한국 선도계의 여자도인 문화영 선생의 한국의 선인들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기생 황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화영 선생이 초혼을 해서 황진이 선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문화영 선생은 황진이를 선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경지에 간 여자라는 것이죠. 황진이는 조선 중기의 명기이죠. 시인이자 서예가이고 음악가이고 개성 출신으로 부친 황희와 모친 김씨 사이에서 소녀로 태어납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은 15살에 황진이를 사모하여 죽은 총각의 상역에 자신의 치맛자락을 탁 던져주죠. 그 불쌍한 혼을 이렇게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런 다음에 자신이 지상에 온 이유를 깨달아 스스로 기생의 길에 들어섰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 치맛자락을 탁 던져주면서 그 불쌍하게 짝사랑하다 죽은 그 총각의 혼을 위로하면서 좀 인생 무상도 느끼고 도대체 내가 뭐길래 저렇게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제 기생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문화영 선생이 초혼을 해서 만났을 때 황진이 선인은 자신이 그때 지상에 온 이유를 깨달아서 스스로 기생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황진이는 용모가 아름답고 거문고 노래, 춤, 서예에 재주가 뛰어난 정말 재색을 겸비한 아주 최상급의 기생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성리학적 지식도 아주 상당했고 그래서 벽계수와의 사랑 이야기 뭐 아주 유명하죠. 당시에 명사들과 인연을 맺으며 전국을 열람하고 그 가운데 많은 시와 그림을 남깁니다. 30년 면벽수도하여 생불이라 불리던 지족선사와는 성 공부를 했으며 당대 최고 학자인 서경덕과는 사제지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일설에는 황진이가 자신이 진짜 사랑한 사람은 서경덕 선생이었다는 말도 있죠. 개성의 박연폭포 서경덕과 함께 송도 삼절로 꼽혔으며 당대 사람들은 그를 선녀라고도 불렀습니다. 그가 남긴 한시로는 만월대, 영호월, 박연폭포, 박연폭포 등과 시조로는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마라 뭐 이런 시가 아주 유명하죠. 사는 옛 산이로되 동짓달 기나긴 밤을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황진이는 선계에 있었다. 뜻밖에도 선인이었던 것이다. 황진이 선인을 만나 질문을 하게 되었다. 어떤 이유로 기생이 되어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택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문화영 선생께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황진이 선인이 대답하기를 저의 할 일은 지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장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양가의 규수로는 불가한 일이었으니 인간의 파장 중 가장 솔직한 답이 나오는 곳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출생부터 그러하였으며 나중의 삶도 그러하였습니다. 기방에서의 생활이나 지족 선사와의 관계가 모두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민에서 수도승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성스러움과 속됨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모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체를 공부로 삼았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으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귀하였던 것입니다.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스케줄은 고급 차원의
수련법으로서 이러한 방법을 쓰면 상당히 신속한 진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속에서 단맛, 쓴맛을 인간 속에서 단맛, 쓴맛을 다 보며 커야 어른이 되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듯이 선계 공부도 인간계에 나와 가급적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도 되는 방법도 있으므로 다른 길로 가는 많은 선인들도 있습니다. 저의 일생은 따라서 고난스러운 가운데 즐거움을 찾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였으며 그런 속에서 제가 알아야 할 부분들을 모두 챙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같은 스케줄을 가지고 나왔다 돌아간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명기로, 즉 기생으로 이름을 날린 대부분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생 중에서도 명기는 완전히 이제 도인급이라는 그런 말로 들리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가 봅니다. 일반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명기들은. 원래 기생이란 천한 직업으로서 천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에 이용하려 하면 가장 나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의 길로서 권할 바는 아니나 마음먹기에 따라 상당한 공덕을 쌓을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괴로운 감정을 즐거움으로 승화시켜 인간계의 진화에 공헌하며 자신의 마음을 인간의 감정에 그대로 투영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동경과 꿈을 심어주는 것은 단순한 보통 인간의 영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는 여성을 말합니다. 음계의 선인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지상에 확인하여야 할 바를 대부분 파악하고 돌아간 사례입니다. 지상에 나오는 스케줄은 자신이 선택하고 나오는 것이며 선계의 허락이 내리면 그렇게 실행하게 됩니다. 주로 인간계에서 만났다는 선인들이 선계의 2, 3등급들임바. 이유는 이들의 임무가 선계 속계를 불문하고 나가서 다니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만났을 때는 노인의 형상을 하는 수도 있으며 대개 선계에서 활동이 가장 왕성한 층들입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속세에 내려간 선인들은 전부 다 공부를 많이 하고 오는 것 같사옵니다. 그만큼 세속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는 많이 하는 것이지요. 문하영 선생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황선인이 어떤 방법으로 그런 공부를 했는지 아직도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실 것이옵니다. 황선인이 속세에서 무언가 남기려고 한 일이 무엇인지요? 단지 양반이나 선사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그런 일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럼 황선인은 남자들을 대함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임했는지요? 저는 커서야 제가 선계의 일원임을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는지요? 저를 그리다가 죽은, 즉 짝사랑하다 죽은 총각의 상여에 옷을 얹어주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요? 며칠 후 잠결에 갑자기 앞이 환해지면서 도인 한 분이 나타나셔서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네는 이승에 온 임무가 중생들의 교화이니 잘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였는지요? 바로 선생님 아니셨사옵니까? 즉 문하영 선생이 나타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던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요? 그 후로는 항상
골똘히 생각되는 것은 선생님과 선생님이 남기신 과제였습니다. 문화영 선생도 선계에서 왔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거든요. 수련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선계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능력에 의해서 초혼을 해서 이런 선인들과 대화를 해서 많은 저서를 남긴 분입니다. 다시 황진이의 말입니다. 그 후로는 항상 골똘히 생각되는 것은 선생님과 선생님이 남기신 과제였습니다. 잠결인 것 같았으나 분명히 잠결은 아니었던 것이 일어나서도 너무나 생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과제를 풀기 위한 생각과의 싸움을 몇 달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을 제가 속세를 떠날 때까지 거의 지키며 살았습니다. 가끔은 장난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런 것까지 모두 큰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후로는 다시 내려온 적이 없는지요? 없었사옵니다. 아직 그때 내려갔던 당시 한 일에 대하여 선계에서 다 풀어놓고 있지 못하옵니다. 네, 그럴 것이옵니다. 차츰 저하고 보따리를 풀어보시지요. 이후 필자는 다른 일에 바빠 황진이 선인과의 만남을 미루고 있다. 아쉽게도 황진이 선인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칩니다. 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혹시 뭐 다른 책에 또 나와 있나는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튼 사람은 다 이렇게 우리가 기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생에 온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화엄경에 보면 바슈 밀다 여인 나오죠. 사창가의 여인. 위대한 성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도 이제 인식의 전환을 좀 이루어야 할 때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읽음으로 해서. 감사합니다.